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여전히 뜨거운 바이낸스 이야기 좀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과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관련된 증권성 여부의 내용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미국 당국 소송당한 바이낸스 그 CFTC에서 바이낸스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미국 내 고객 바이낸스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음에도 사업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점과 미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서 리테일 고객 유치에 집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 대상 영업이 미국 법률에 따라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연방법을 무시했고 미국 법률 준수보다 사업적으로 성공을 우선시했다. 의도적으로 운영 본사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좀 꼬집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또 절묘한 시점에서 또 바이낸스 또 빡빡이 형이 직접적으로 또 본인이 또 4번 문구를 통해 가지고 야 퍼드 뉴스 속지 말아라 이렇게 또 트윗해서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퍼드라고 볼 수는 없죠. CFTC가 진짜로 고소를 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이제 바이낸스가 다시 한번 또 소명을 하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이낸스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VPN, 통신사, 은행 입출금, 기기 포함해서 블록체인 입출금 신용카드 빈번호 등의 기준으로 미국 사용자 등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55,000건 이상의 LE를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23년도 현재까지 1억 6천만 달러 자금을 동결, 압류하도록 미국 LE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록 및 라이선스 바이낸스닷컴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16개 라이선스 등록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또 직원들에 따른 거래 금지 규정도 90일 거래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밝히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이번 또 소송 부분이 어떻게 또 잘 마무리가 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리플 관련된 소식으로는 이번에 약식 판결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말에 따르면 판사의 결정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나올 것 같고 곧 나온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또 시장에 파급력을 줄 수가 있겠죠. 저런 소명에도 불구하고도 바이낸스 지난 1시간 동안 1억 8,500만 달러 상당의 토큰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그렇게 또 크지 않습니다. 여기 온체인 보드 상에 있는 해당 개수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32억 달러 이상의 부분을 또 갖고 있고 또 채굴 회사의 지분도 갖고 있고 채굴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실상 이거 갖고 있는 물량 말고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씩 봐야 되겠죠. 저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한동안 비트코인 위치를 보게 되면 역시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저 소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 동향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BUSD 부분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시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동안 하락이 없다가 이번에 추가 하락이 좀 나왔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전반적으로 나머지 쪽으로 흡수가 좀 되었나 좀 보려고 봤는데 테더 쪽으로만 좀 조금 자금이 들어갔고 그 뒤로 USDC 쪽으로 자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자금이 또 이탈이 됐죠.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비트코인은 또 빠졌고 오히려 테더는 조금 올라갔고 나머지 마켓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단순적으로 보게 되면 자금이 이탈했다라는 걸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자료를 보고 요거를 보면 확실해지죠. 도미넌스가 더 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 비트코인 총 잔고, 거래소 잔고 추이 매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190만 개에서 191만 6천 개 정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대략 여기서 한 3천 개에서 또 4천 개 또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물량은 빠져서 나갔다,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청산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규모를 보게 되면 롱이 조금 더 터졌죠. 네, 이렇게 터지는 부분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터져준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이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평균적으로 이 롱에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청산 비중이 계속 평균치만큼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동안 올라가기에는 좀 버겁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뒤로 가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이더리움 소각 1등 공시 블러이다 라고 했습니다. 블러 좀 관심 가져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더 소각량이 생각보다 크고 블러 비중도 역대적으로 이더의 역할을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의 가격 하방은 이런 애들이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블러에 있는 가격도 어떻게 보면 블러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고 있으면서 또 그 안에 경쟁사라는 오픈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쟁이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더 가격이 더 안 빠지고 소각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블러가 좀 문제가 조금씩은 있더라도 우리한테는 나쁠 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상황, 요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평균 가격 23,238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에 6,455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믿음의 영역이 강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이 없으면 이걸 지켜낼 수가 없겠죠. 제가 매번 이야기했던 것 중에 무엇입니까?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의 왜 비트코인 매수할 마지막 기회인지 설명해 주겠다. 자, 닉네임이 되게 재밌어요. 2017년도부터 시작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12, 16, 19 지금 시점이다. 보게 되면 자, 1년 1개월 동안 94% 하락했고 5개월 동안 94% 하락했고 1년 2개월 동안 85% 하락했다. 1년 동안 84% 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볼 수 있는 게 단타성을 제외한 나머지 추세 추종자나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기반으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평균에 있는 조정에 있는 국면에 왔으면 내가 시간만 어느 정도 기다리면 다시 이 정도 위치까지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비트코인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높지 않냐라고 반론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에 또 상응하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풀리게 되면 또 어느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단지 미국이 크립토 부분의 입출금 환경을 다 막아놨다라고 해도 아시아 시장은 뭐 뻘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홍콩 부분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하든 간에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유럽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미국이 절대적인 마켓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느 정도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미국이 가장 늦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되면 저희로서는 훨씬 더 좋은 이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투자의 양면성. 그러니까 미국이 접근하는 속도가 너무 둔한 건 좀 재미없는 장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을 본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마켓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먼저 사놓으면 내 위에 사줄 수 있는 대상자가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난 17년도 3월달과 유사하다고 표현을 했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욕먹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선동 당해 볼 필요성이 없다. 어차피 조롱만 당하고 상처를 많이 당할 건데 자기 주장대로 잘 투자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죠. 소신적으로 해라. 소신 발언이지만 욕해도 좋다. 정고 좀 돌파하고 후회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하죠. 알트 부분을 투자를 할 때는 내 돈을 진짜로 잃을 수 있다라는 걸 깔아놓고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일반 투자를 할 때 초보자나 다 똑같이 돈 벌려고 합니다. 돈을 많은 수익률을 봐요. 근데 이 수익률이 또 100배를 본다라고 하면 아래로도 100배를 찍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다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거 산수입니다. 수학도 아니고 산수예요. 위로 100배 가면 아래로도 100배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테는 이거 부분에서 이거를 왜 지우고 보냐라는 거죠. 아래쪽을 생각을 안 하고 위쪽만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과 여러 가지 분석과 이런 게 많이 쌓여야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쭉 소신껏 갈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한 지식이 발생을 하니 어떠한 특정 인물에 또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특정 인물이 생각보다 그 사람도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 나도 멘탈이 흔들려서 남 탓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 돈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부분을 단 몇 달에 마음에 요동치듯이 움직이지 마시고요. 차트처럼 올라갈 때는 진득하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큰 사이즈씩 우리는 먹자고요. 그래서 도전을 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포기라는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성공이라는 건 운도 따라주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몸을 갈아 넣어야 될까 말까 하는 것인데 쉽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또 이게 꼰대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지금 자본주의 세계관에서는 필수로 장착해야 되는 투자 철학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400일도 채 남지 않았고요. CFTC 소송장에 숨겨진 의미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보게 되면 SEC와 CFTC 간의 의견이 대립 종종 일어났는데, CFTC는 소송장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명시를 했다. 그리고 CFTC 라이트코인 상품이라고 명시했던 적이 없었고, 그리고 22년도 6월 SEC와 CFTC 공동 규제안에 논의 착수한 이후 게리 겐슬러가 CFTC 비트코인 감시 동의한 시기는 22년도 9월이었다. 22년도 10월 게리 겐슬러가 CFTC 위원에게 더 많은 현물 규제 관련 권한이 필요하다고 의회의 시도를 지지한다고 말을 해주면서 힘까지 보태주었다. 다만 대부분 코인이 증권성을 띠고 있어 SEC 관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후 다른 코인에게는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라이트코인에서 계속 찍혔다. 그럼 라이트코인 부분은 호재가 아닐까? 라는 내용이 나와 주었는데요. 보게 되면 라이트코인 부분이 CFT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상품이라고 밝히며 비트코인만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SEC 의견과는 맞지 않는다. 여전히 서로의 의견 차가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5년간의 비트코인 네트워크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게 지금에 있는 가격을 방어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6개 알트코인 사후평가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룸 네트워크 오미세고, 어거, 미러, 랠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 여전히 많이 오른 만큼 이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또 안 보이실까봐 481선, 그러니까 241선 돌파하고 481선을 추가적으로 이게 캔들을 쭉 빼면서 돌파를 했으면 좀 더 좋은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돌파를 못하다가 꼬리만 안기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약간의 약세가 어쩔 수 없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덩달아 나스닥도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이제 은행권
내 있는 부분이 SVB가 뭐 적극적으로 잘 인수가 됐고 해서 장은 어느 정도는 좋았을지언정 이제는 2분기 실적도 이제 곧 신경을 써야 되는 그 기간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죠. 올해 3월달 지나면 1분기 끝났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스닥과 지금 똑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이제 판결과 소송에 있는 결과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실정에서 과연 이 상황에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쌀 때 매입을 좀 해보자. 여기서의 팩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증권사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비트코인은 변질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고요. 그 본질은 변하지 없습니다. 거래소에 관련된 딴지만 걸 뿐이지 뭐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유망한 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안에서도 괜찮은 애들을 추려가지고 좀 잘 묵혀놨다가 수익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꺼내먹는 형태로 가져가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부모님 부분 이거 분명 사기일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제가 또 뒷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마음이 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운명이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바쁘더라도 가족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약간 방치를 하면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짊어지어야 되는 짐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